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로 많이 입국하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이나 분주한 시간일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또 제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전형의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또는 뭐 카톡이나 위챗으로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데 이걸 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영상으로 실제 입시 컨설팅이란 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외국민 전형은 입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죠. 더군다나 학생이나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선발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에 입결도 발표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서 어느 대학교 어떤 과를 쓰면 붙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올해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또 3년 특례 전형이라 하더라도 의예과나 또는 약학과에서 신설 대학들이나 학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반 학과,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입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입결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서 접수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입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끔은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저는 3년 특례 자격 조건 충족해요. 12년 특례 전형에 문제가 없어요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격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격 조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발급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이 되어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서류 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 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선발해요. 의대에서 2명, 약대에서 3명이고 약대는 약학과와 그 다음에 미래인대 약학전공에서 1명을 선발해서 총 3명을 선발한다는 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올해부터 의예과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5명이었다가 올해 2명으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유형이 바뀌었고요. 카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소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의예과에 비해서 약학과의 변화는 더 심하죠. 약학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화여대 약학과가 3명을 올해 선발한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차의과학대학이 약대 선발을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 계명대학교 약대가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결국 계명대학교, 차의과대학, 이화여자 대학교가 올해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약대 입결의 하락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 등에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입시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우석대학교는 약대 선발이 전년도에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고요. 계명대학교는 약대를 2명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에 따라서 3년이나 12년 특례 조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서류평가 전형에서 또는 의대나 약대에 있어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데 이게 대학들마다 양식도 다르고 대학들마다 글자 수도 다르고 대학들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요. 어느 대학들은 교내 활동, 어느 학교는 교내외 활동, 또 어느 학교는 교외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형 참고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지고 이 전형 참고 자료에 글자 수가 한글 같은 경우는 300자를 쓴다는 점,
요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교내 활동만을 기재할 수가 있죠. 교내 활동만을. 그리고 글자 수는 3년 특례, 12년 특례에 따라서 글자 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내용을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 확인서고 5개 항목의 글자 수가 15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서류평가에 그 다음에 면접 시 활용이 되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지면 미흡한 점들을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3년 특례 과정 또는 12년 특례 과정처럼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한국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한국의 입시 상황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문가의 지도나 전문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원서 쓰는 과정이나 원서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이퍼브리에서는 조금 전에 입시 컨설팅의 범위 내에서 첫 번째는 3년이나 12년 특례 조건에 대한 자격 조건의 충족 여부,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 및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분석을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어떻게 상향, 적정, 안정 지원, 또 올해 원서 지원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서 어떻게 학적 지점을 찾아낼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대학별로 작성이 되어지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그 다음에 교내 활동 확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첨삭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입시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입시 컨설팅은 지금 한참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 전까지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